멕시코에서 반정부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반정부 시위가 크게 발생하였는데요. 이들은 멕시코 정부가 약물 카르텔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 크게 비판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약물 카르텔 소탕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이들은 약물 카르텔을 소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시위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내 카르텔에 대한 공습을 검토하면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16일에 멕시코시티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시티 경찰 발표에 따르면 반정부 시위로 인해서 최소 12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요. 경찰관이 100명 이상이나 다칠 정도로 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는 체류탄이 터졌고요. 경찰은 방패와 곤봉을 통해 시위대를 진압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시위대의 주축은 지난번 네팔 시위와 마찬가지로 Z세대가 주도한 시위였습니다. 멕시코 시위는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전국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멕시코 시위가 촉발된 이유는 바로 우루아판 시장인 카를로스 만조 시장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카를로스 만조 시장은 카르텔 소탕 의지가 확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민심을 챙기는 인물이었던지라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요. 특히나 우루아판이란 도시 자체가 아보카도 생산으로 유명한 멕시코의 대표적인 농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아보카도 재배 농가를 상대로 착취를 일삼는 카르텔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시장들도 카르텔이 무섭거나 돈을 받아먹으면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를로스 만조 시장은 좀 달랐는데요. 카르텔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방탄조끼를 입으며 카르텔을 강경하게 소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카르텔에 의해서 암살이 된 것입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던 인물이었고 명망이 높았던 인물이었는데요. 이 인물이 카르텔에 의해 암살이 되니까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만조 시장의 암살 이후 멕시코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긴 했지만 이렇다 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으면서 대중들은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카르텔의 암살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과의 유착 관계로 인하여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카를로스 만조 시장의 암살로 인해서 분노한 대중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요. 과격한 시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시위에서 시위대는 내가 카를로스 만조다라고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었고요. 시위대는 카를로스 만조 시장 자주 쓰던 카우보이 모자를 쓰며 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경찰은 과격한 시위로 인해서 시위대 20명을 체포했다고 했는데요. 시위대 규모가 너무나 커서 경찰이 오히려 밀릴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궁까지 시위대가 밀고 들어간 데 성공하면서 일부 시위대는 대통령궁 진입을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체류탄을 계속 발사하면서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죠. 시위대는 이에 대응하여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위에서도 역시나 Z세대 시위의 상징이기도 한 원피스의 상징인 해적기를 내걸고 시위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멕시코 영토에 대한 공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을 미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았고 최근에는 멕시코에 미군과 정보 요원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MBC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계획의 세부 항목들을 점검하고 있으며 실제 투입을 가정한 초기 훈련도 일부 부대에서 시작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카르텔이 운영하는 제조 시설과 보급망의 핵심 임무를 무력화한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정찰 기술과 감시 장비를 활용한 타격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서는 드론을 통한 공중 타격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CIA 등 주요 정보기관이 함께 관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이 미국 본토에 유입되는 불법 약물 흐름을 끊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제는 멕시코 정부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멕시코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작전이라는 점에서 큰 반발이 예상되며 실제로 멕시코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모욕이라는 목소리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내부에서는 이미 카르텔 문제로 사회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여론을 두 갈래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외국 영토에서의 무력 사용을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 대응이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고 멕시코는 주권 수호를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의 입장이 부딪히는 갈등 구도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 대통령인 셰인바움 대통령도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이긴 한데요. 이 사람이 카르텔과의 전쟁이 아닌 총알 대신 포용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카르텔을 방치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분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2024년 10월부터 집권했는데 집권 첫 해에만 7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였고요. 80%까지 도달하면서 국민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지지세가 꺾이는 모습인데요. 카르텔에 대해서 다소 유화적으로 나가다 보니 비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다소 동떨어진 발언을 하면서 다시금 대중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시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례 아침 기자회견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시위를 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조장된 시위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많은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공습 가능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멕시코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주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외국 군대의 작전이나 무력 개입은 국가적 수치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어떤 형태의 개입이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요. 이는 멕시코 내부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르텔 척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고 미국의 주장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요구가 미국의 논리와 교차하게 되면서 멕시코 정부는 카르텔 대응을 강화해야 하는 압박을 동시에 만난 복잡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셰인바움 대통령이 기존의 안보 전략을 뒤집거나 외부 개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태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여론뿐 아니라 정치적 기반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이번 시위를 명분으로 삼아 멕시코에 더욱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카르텔을 사실상 반군 조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멕시코 국내 혼란이 커질수록 미국의 강경한 메시지는 더욱 세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양국 관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멕시코 내부에서는 외세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과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커지면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멕시코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이번 사태를 더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카르텔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경제와 정치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준정부 형태로 작동하며 세금처럼 돈을 걷고 치안까지 장악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수십 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 지방정부나 경찰 조직 일부가 카르텔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현실을 너무 오래 목격해왔고 결국 이번 만조시장 암살 사건은 누적된 분노에 불을 붙이는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카르텔이 경제 핵심 분야까지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산업은 멕시코의 대표 수출품이고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데요. 이 산업을 둘러싼 폭력이 심해질수록 지역 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카르텔이 생산자들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고 수송 차량을 통제하는 등 경제 인프라를 장악하면서 국제시장에서도 멕시코산 농산물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단순히 안보 차원을 넘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약물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지역 경제와 연계된 각종 산업의 안전성도 중요하게 보는 처지입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는 메시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멕시코 내부에서는 이것이 외부 압력의 강화로 해석되어 긴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멕시코 남부와 북부의 여론 차이도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부는 미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 지역으로 카르텔의 폭력이 일상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남부는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가 더 강하고 미국 개입의 거부감이 큽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 시각 차이가 벌어지고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한 내부 의견도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멕시코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구조적 문제들이 폭발하는 과정이고 미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흔드는 국제적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는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위가 격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영상으로 다뤘지만요. 네팔과 마다가스카르에서는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위가 혁명으로 이어지며 정부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도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위의 여파가 중남미에도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